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웨스트파이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올해 반기가 끝났습니다. 와, 박수를 쳐야 될지 이거 아쉬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됐고요. 다만 이제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 나이가 어려졌죠. 네, 저희도 이제 우리나라도 만 나이를 도입을 하면서 나이가 다 어려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세계 경제라든지 시장은 아주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 첫째 주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첫째 주는 중요한 지표들이 대거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뭐 지금 우리나라는 장마 기간이기도 하지만 본격적인 서머 랠리로 가기 위한 그 전초 단계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월 초에 발표되는 게 항상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첫째 주는 미국의 고용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목요일과 금요일에 고용과 관련한 데이터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도 발표가 되지만 5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 졸지도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6월달 ADP 민간 고용도 발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민간 조사인 챌린저에서 발표하는 잡컷, 즉 해고와 관련한 보고서도 발표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망의 금요일에 6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여러분께서는 뭐 실업률이라든지 또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에 보면 이제 공장 주문이라든지 또는 물류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들이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정 중에서는 다음 주 화요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휴장입니다. 그러면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좀 조기 마감을 한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5일날 보면은 FMC 회의록, 6월 달에 있었던 FMC 회의록이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금요일날 가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럼 아시겠지만 이제 7월 달에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개막이 된다라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최근에 시장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내부자들의 거래 비중이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톰슨 로이터에서 나온 건데, 이 내부자 거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세일즈에서 바이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세일즈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표상으로 보면 이 내부자 거래 비율이 20을 상회하게 되면 시장이 좀 약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2 미만이 되게 되면 시장이 강세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들어서 가장 핫한 주식이라고 한다면, 기업이라고 한다면 역시 엔비디아를 꼽을 수가 있겠죠. 뭐 연초 이후에 거의 200%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그 주가 상승폭이 크게 넘어가고 있었던 그 시점부터 내부자들의 거래가 크게 좀 증가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연초에는 띄엄띄엄 있었어요. 뭐 1월달, 2월달, 3월달은 몇 건 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5월달, 6월달로 넘어오면서 이게 크게 좀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대략적으로 이제 주가가 400달러를 상회할 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이었었죠. 그쵸? 그때부터는 내부자들의 좀 거래가 좀 크게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웃사이더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보다는 인사이더들의 정보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신뢰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지표들도 본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 중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여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증시 상황은 상당히 좋지만 실제로 실물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괴리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좀 여러 차례 드렸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좀 최근에 확인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PMI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각 기업마다 구매 담당자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구매 담당자들의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가 정말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S&P와 마켓에서 발표하는 이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를 보면 실제 제조업단은 계속해서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어요. 그리고 실제 이번 6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나마 제조업들은 계속 부진했었지만 그나마 경제를 좀 지탱하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상당히 좀 움츠러들어 있었던, 하지만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그게 경제 재개와 더불어서 상당히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서비스업이었거든요. 보시다시피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서비스업에 대한 이 확장이 크게 좀 늘어났다가 최근 들어서 꺾이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저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서비스업이 둔화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실제로 지금 제조업단의 기업들의 이익 사이클이 좀 더 하향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업단은 상당히 견고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서비스업에 대한 추정체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CTA에서 발표하는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매번 이제 각종의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보다 얼마만큼 더 높게 나왔느냐 또는 낮게 나왔느냐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주요 경제 권역별로 살펴보면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경기 흐름에서 보면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미국이 주황색인데 미국은 이렇게 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유로존이나 중국이나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하향 사이클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부분들도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 저희가 뭐 계속해서 걱정을 했었던 부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의 뭐 유로존을 제외하고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이제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팬데믹 당시에도 어느 정도 좀 지탱이 됐었던 중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오히려 그 팬데믹보다 더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향후에는, 당장은 아니긴 하겠지만 향후에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좀 향후에는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좀 더 보면 방금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부진한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경제 지표라든지 기대 심리에 관련한 진지 지표들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유로존 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상으로 보면 국가가 독일이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 향후의 경기 기대 지수라든지 지금 기업들의 기업 환경, 사업 환경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여러 가지 수치상에서 보면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이제 포착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로존 전체적으로도 보고 유로존 소비자들의 흐름도 한번 보면, 기대지수도 보면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만 소비자 기대지수가 실제로 2022년 저점에서 크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입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를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다. 아직 플러스권으로 가려면 아주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우리나라의 수출과 ISM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둘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과 관련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0일 단위로 끊어서 발표하는데,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 기준으로만 보면 10개월 만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세부 항목별로 보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게 또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전히 수출 감소폭이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 수치는 좀 줄어드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어떻게 보면 전년 대비로는 계속 이 저점 부분을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하나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전월보다 소폭 개선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이렇게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지표상에 그럼 기업들이 실제로는 이익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좀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수출이 이렇게 돌아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S&P 500의 주당 순이익도 이렇게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지표들이 나오는 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 ISM 제조업 지수는 전체적으로 미국 전체적인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고, 각 지역별로 각 연은문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좀 지속이 돼 있다. 여전히 그러니까 상방보다는 하방 압력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일부 지역들에서는 지난달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좀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나오는 반등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말 경기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이런 제조업 경기의 지표들이 이렇게 상승 턴어라운드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든지, 앞에서 보셨던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또는 기업들의 이익이 같이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좀 더 견고한 상승 기조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다음 주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노동시장과 관련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점에서 두 가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이러한 타이트한 미국의 노동시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 강력한 수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수요라고 하는 건 뭐죠? 즉 소비에 대한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라고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소비가 잘 된다라고 하면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른 글로벌 PMI 지표 중에서도 다른 지역들은 상당히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아까 시트에서 나오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도 미국만 좀 견고한 모습들 좀 보였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만 이제 다른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이 긴축 사이클 뭐 때문에 하고 있죠? 물가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강력한 노동시장이 어떻게 보면 물가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는 이것들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임금 상승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임금 상승률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인건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일제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런 임금과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연준이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는 게 바로 비주택 서비스 인플레와 관련한 거잖아. 이게 바로 이제 핵심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뭐냐면, 과연 미국의 노동시장이 정말 계속해서 타이트함이 유지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바로 이게 이제 구인 배율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 지난달에 1.64개에서 지금 1.79개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 시장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긴축의 온전한 효과를 이제는 서서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차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일부 노동시장과 관련한 지표들 중에서는 과거에 어떤 경기 침체라든지 또는 노동시장의 빠른 냉각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지표들이 있거든요.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임시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이제 임시직이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은 기업의 CEO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저 역시 임시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 직종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에 과거 경기 침체를 유발했던 그런
시점, 임계점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 노동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퇴직자 말고요. 연구 실업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수치들이 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여러분께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실제 최근에 나온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계속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에요. 가솔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올해 가솔린 가격은 전년 대비 한 1-20% 정도 상당히 낮은 수준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요.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유가가 계속 배럴당 한 70달러 선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수준이 하반기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기저효과에 따른 상세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작년 하반기에도 보면은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수준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3분기 말에서 4분기에 가게 되면 이게 이제 만나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유가에 대한 기저효과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당장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된 느낌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진짜 문제는 언제다? 올해 하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유가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쇄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이 가솔린 가격에 따라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많이 뒤바뀌는 영향들이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유가가 즉 가솔린 가격이 저렴해질 때는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비싸지게 되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부분도 좀 상쇄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소비 심리도 다소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유가가 계속 떨어질 거냐. 근데 이게 유가가 하락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원자재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단은 이제 같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하지만은 뭐 공급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라고 하면 수요가 그만큼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유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산업 또는 경제의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프록시 대용 지표 중에 하나이잖아요. 근데 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유가가 하반기에 갈수록 계속해서 떨어지겠느냐?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좀 탄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좀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이제 전략 비축유예요. 전략 비축유인데 이 추이인데 지금 보면 82년 이후에 가장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죠. 실제 유가가 고공행진했을 때는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대량 방출하는 이런 모습들 좀 보였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금 그러니까 재충전하겠다라는 계획들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향후의 유가 하방을 좀 지지하는 요인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원유를 생산하는 산유국 협의체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도 보면 계속해서 유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겠죠.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계속해서 좀 유가 하방을 좀 지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재미있는 서베이를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은 이제 미국 소비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떤 부분을 물어봤냐면 올 여름에 이제 여름이니까 휴가들을 많이 가잖아요. 이제 많이 가는데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향후에 취소 또는 연기한 활동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여름 휴가를 취소했다라고 하는 비중이 거의 한 50% 정도가 됩니다. 또는 이제 아웃도어와 관련한 여러 다양한 도구들을 산다라든지 또는 이제 어린이들 여름에 여름방학 캠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시킬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취소 또는 연기하겠다라고 답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가장 큰 거는 여름휴가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가면 이제 또 나가면 돈 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올 여름 휴가 이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물어봤는데 계획 없다라고 답한 사람이 40% 정도가 되고요. 가긴 갈 건데 비용을 확 줄여서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32%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인플레이션 환경에 대해서 소비자들, 미국 소비자들 특히나 금전적인 문제를 점진적으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 서베이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가 어떻게 보면 썸머 랠리의 첫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올해 들어서 IT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엔비디아를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주요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자 거래가 크게 좀 늘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라든지 ISM 제조업 지수 등을 통해서 경기 선행성이 좀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고용 핫하긴 한데 만약에 생각보다 더 핫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허키시한 정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장이 가장 예상하고 있는 허키시한 정책은 뭐죠? 파월 6월 FOMC 이후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2번 더 금리 인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번 주에 있었던 ECB 포럼에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국이 이제 4일날 화요일이죠. 독립기념일로 휴장이에요. 그리고 다만 이제 그 주에 핵심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외단에서는 FOMC 회의록이라든지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도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네, 금요일날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다음 주도 많아요. 많은데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